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춘추 전국시대로 넘어갑니다. 춘추 좌시전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공부하면서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먼저 춘추의 역사 기록 방법에 특징이 있다면 무엇일지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춘추 시대의 다양한 고사 중에서 인상 깊은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앞에서 우리는 시경, 서경, 주역을 배웠습니다. 시경에는 주나라의 노래가 들어있었고 서경에는 주나라의 역사 문물, 그리고 주역에는 주나라의 역법이 들어있었죠. 주나라는 상당한 문명을 갖춘, 상당한 문물을 갖춘 고대 국가였습니다. 주나라는 기원전 1046년경에 세워져서 당시에 혈연관계를 기반으로 한 봉건제를 시행합니다. 봉건제는 여러분도 잘 아는 것처럼 천자의 친척 그리고 천자의 신하들을 각 지역에 보내서 제후나 대부 등으로 봉해서 중앙과 긴밀하게 연결하는 정치제도였죠. 왕을 천자, 즉 하늘의 아들이라고 칭하고 이 주나라는 제후국 사이의 종주국으로 군림했습니다. 기원전 770년경에 견융 오랑캐가 침입하죠. 그래서 주유왕이 죽고 원래 수도였던 호경에서 나급으로 천동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 서주와 동주의 구별이 시작되죠. 서주는 호경의 도읍을 정하였던 시기이고 동주는 770년 이후에 기원전 770년 이후에 나급으로 천도하겐 때부터를 가리킵니다. 그 중에는 총비 포사와 주유왕의 고사가 있었죠. 전에 달기와 포사 이야기를 조금 헷갈렸었는데 포사가 웃지 않은 여인입니다. 포사는 잘 웃지 않아서 주유왕은 포사를 우기기 위해서 오랑캐가 오지도 않았는데도 봉화를 올렸다고 하죠. 봉화를 보고 달려온 제후들을 보면서 포사가 깔깔깔 웃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여러 번 진행되자 나중에 오랑캐가 침입했을 때 봉화를 올려도 오지 않았다고 하죠. 결국 주유왕은 오랑캐와의 싸움에서 대패하고 결국 죽음을 맞이하고 맙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주유왕이 죽고 나급으로 천도한 다음부터 동주 시기이고 주나라의 세력이 점차 약해지면서 제국의 세력이 강대해진 이 시기를 또한 춘추 시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나라가 동주로 불리던 시기와 춘추 시기를 구별해 볼까요? 주 평왕이 낙양으로 도읍을 옮겨서 동주로 불린 것은 기원전 770년부터 주나라가 멸망한 기원전 403년까지입니다. 춘추 시기는 공자가 기록한 역사서인 춘추에서부터 유래되었죠. 기원전 722년부터 기원전 468년까지입니다. 동주 시기와 춘추 시기는 정확히 일치하진 않지만 주나라가 세력이 약해졌던 그리고 제후국이 세력이 강성해져서 오히려 주나라의 권위를 넘봤던 이 시기이기 때문에 대체로 같은 역사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춘추시대는 주나라의 왕인 천자를 존중한다는 존왕의 기치를 내걸지만 그러면서도 또 세력을 다투던 시기였죠. 그렇지만 일단은 주나라 왕을 정신적인 지주로 인정하던 시대였습니다. 춘추 시기에 주나라 왕실 못지않게 강한 세력을 가졌던 5명의 제후를 가리키는 말이 바로 춘추오패입니다. 주나라 왕실이 세력이 약해지면서 제후들이 강성해져서 점차 패권을 다투게 되었던 시기가 바로 춘추 시기이죠. 그러면서 이 지역은 중국의 영토는 당시에 주나라에서부터 더 넓어져서 연나라라든지 오나라, 월나라, 초나라까지 현재의 중국 영토로 점점 그 세력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이민족이었던 국가들이 중국에 편입되면서 현재의 중국이라는
영역 개념이 형성되었죠. 춘추 5패를 살펴보면 제황공, 진문공, 초장왕, 오왕부차, 월왕구천 보통 5명이고 혹은 제황공, 송양공, 진문공, 직목공, 초장왕을 이르기도 합니다. 춘추 시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고사성어들이 나타났지요. 제후들이 패권을 다투기 위해서 경쟁하고 싸우던 시기, 살아 움직이는 인간들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이 바로 그곳이고 그것이 바로 다 성어로 남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관포지교, 그 중에 관중이 바로 제나라 황공의 재상이 되었던 인물입니다. 춘추 5패 중에 한 사람이었죠. 제나라 황공. 관중과 포수가는 어릴 때부터 친구였지만 관중이 항상 포수가에게 친절한 친구였던 건 아니었죠. 오히려 같이 장사를 하면서 이익을 더 많이 가져가기도 하고 그리고 전쟁을 하다가 싸움터에서 먼저 도망치기도 하고 벼슬자리에 나갈 때마다 잘 되지 않아서 다시 물러나기도 하는 등 관중은 운이 잘 트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포수가는 항상 관중을 아껴주고 운이 될 때가 있을 거다라고 격려해 주었죠. 심지어 관중은 제나라의 첫째 왕자를 모시는 신분이었고 포수가는 둘째 왕자를 모시고 있었는데 이후에 관중은 첫째 왕자를 왕으로 올리기 위해서 둘째 왕자에게 활을 쏩니다. 그리고 그 활이 허리띠에 맞아서 다행히 둘째 왕자가 살아나게 되죠. 결과적으로는 둘째 왕자가 왕위에 올랐으니 그가 바로 제나라 황공이었습니다. 황공은 자신을 노릴 관중을 죽일 생각이었죠. 이때 포수가가 황공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관중은 뛰어난 재주를 가진 인재입니다. 왕께서 제나라만 다스리려고 한다면 괜찮지만 앞으로 천하를 통일할 꿈이 있으시다면 관중 같은 인물을 반드시 뽑아주셔야 합니다. 자신을 죽이려 했던 관중을 용서하고 그리고 지상으로 삼아서 제나라 황공은 드디어 제나라를 춘추 5패의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키울 수 있었습니다. 관중은 이렇게 말하죠. 나를 낳아준 이는 부모로되 나를 알아준 이는 포수가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관포지교의 관중이 제나라 황공의 재상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한식도 춘추 시기의 고사에서 유래한 것이죠. 때는 진나라 헌공 때입니다. 진헌공의 총희인 여희는 자신의 아들을 왕위로 올리려고 태자인 신생을 모함하기로 했습니다. 여인은 머리에다 꿀을 바르고 벌이 모여들자 태자인 신생에게 벌을 떼어달라고 했죠. 멀리서 이 모습을 본 진헌공은 신생을 오해하고 그를 죽이게 됩니다. 신생의 아우인 중이와 이호도 도망을 가죠. 나중에 이호가 진해공이 되었고 중이는 진해공의 질투를 피해서 전국을 떠돌게 되었습니다. 중이를 따르는 무리들 중에 계자추라는 사람이 있었죠. 계자추는 먹을 것이 없는 중이에게 고깃국을 들고 와서 대접을 하는데 알고 보니 그 고깃국은 계자추의 다리살로 만들어진 것이었다고 합니다. 중이는 이렇게 고생 끝에 진나라로 돌아가고 왕위에 올랐는데 이 왕이 바로 춘추 5패 중에 한 사람인 진문공입니다. 진문공은 공신들에게 벼슬을 내리렸는데 계자추는 청렴한 성격이라 벼슬을 바라지 않는다 하고 산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진문공은 불을 지르면 노모와 함께 나오리라 생각하고 산에 불을 질렀죠. 그렇지만 사흘이 지난 후에 계자추는 타 죽은 시신으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백성들은 청명날에 불에 타 죽은 계자추를 기려서 냉식을 하기로 하고 이것이 한식절의 유래가 되었다고 하죠. 다음은 와신상담 살펴보지요. 잘 알고 있는 고사이죠. 와신은 섬나무 위에서 잔다는 뜻이고 상담은 쓸개를 맛본다는 뜻입니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항상 경계를 하고 온갖 고난을 참고 견딘다는 의미죠. 이 이야기는 오나라 부차와 월나라 구천의 복수극을 담고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춘추 5패로 꼽혔던 사람들이죠. 월나라 구천과 전쟁에서 오왕 함녀가 죽자 함녀를 이어서 왕이 된 부차는 복수를 맹세하죠. 그래서 일부러 딱딱한 장작더미에 자고 아침 저녁으로 사람들이 아버지를 죽인 원수를 믿지 말라라고 외치도록 했습니다. 구천이 그 얘기를 듣고 쳐들어오지만 부차는 마침내 구천을 크게 이기죠. 그리고 구천의 항복을 받아냅니다. 구천은 항복한 후에 3년 동안 부차의 마국간에서 말을 돌보고 부차를 간호하고 그 대변을 맛보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3년이 지나자 부차는 구천을 월나라로 보내주죠. 월나라로 돌아온 구천은 밥 먹거나 잠을 잘 때 스리쓴 할개를 핥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지난날에 당한 치욕을 잊었느냐? 그렇게 12년을 지난 후에 구천은 부차를 공격하여 항복을 받았고 부차는 자결하고 맙니다. 춘추 5패로 불렸던 오나라 부차와 월나라 구천은 이렇게 와신상담의 자세로 강한 국력과 군사력을 키워서 자신들의 입지를 닦을 수 있었습니다. 오왕 부차와 월나라 구천의 이야기는 워낙 파란만장하기 때문에 그 안에 아주 많은 고사성어가 나오고 있죠. 그 중에 하나 살펴보면 동시효빈이 있습니다. 동시효빈은 당시 미인계로 활약했던 월나라 미인 서시 이야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서시는 월나라의 시골 소녀였는데 뛰어난 미모로 범녀의 눈에 띄어서 궁으로 오게 되었죠. 그리고 오왕 부차를 무너뜨릴 미인계에 활용되었습니다. 부차는 과연 서시에게 푹 빠져서 서시가 하는 말은 다 들어주었죠. 서시가 월나라에 곡식 만석을 구워주라 하니까 서시의 말에 따라 곡식을 빌려주었습니다. 다음에 월나라는 싹이 나지 않는 종자로 곡식을 갚았기 때문에 오나라는 큰 흉년이 들었죠. 그리고 다시 서시 말에 따라 부차는 대군을 이끌고 전쟁을 나갑니다. 흉년에 대군을 일으켰으니 그 전쟁은 당연히 패전하게 되었고 부차는 자결하게 되었죠. 한편 이 서시는 워낙 예뻐서 오나라 궁의 여인들이 서시를 많이 따라했는데 서시가 가끔 얼굴을 찡그리는 것마저도 예뻐서 그 얼굴 찡그리는 것을 따라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동시효빈. 서시의 반대에 동시가 효빈, 얼굴 찡그리는 것을 따라한다는 고사의 유래입니다. 그리고 범녀는 구천이 승리한 이후에 자신이 근심거리가 되지 않길 바란다며 사라졌습니다. 공적을 올린 신하가 나중에 주군에게 근심거리가 되고 경계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토사구팽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스스로 몸을 사리고 보존하는 명철보신의 행적을 택한 것이죠.